지난달 27일 미방위 전체 회의에서 유영민 후보자 자녀의 채용 특혜 의혹을 확인하고자 이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유영민 후보자는 LG CNS 부사장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회사의 큰딸이 다니고 있고 또 아들은 LG 계열사인 버만 판토스에 재직 중입니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두 자녀가 취직을 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상황인데 후보자와 자녀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들먹이면서 이 시간까지도 관련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토익, 토플 등 외국어 능력 시험 평가, 시험 응시 현황이나 자녀들이 소지한 자격증, 또 인턴이나 해외 연수 내역, 또 대학 시절의 장학금 수령 여부, 또 생활 기록과 성적 증명서, 또 현 직장의 인사 기록표 등을 사생활 노출 우려가 있어서 제출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채용과 관련해서 떳떳하다면은 이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서 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된 바에 의하면 자녀들과 관련된 이런 자료들은 이미 확보가 돼서 미래부에 가 있는데 미래부가 자료를 미리 주면은 이것저것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틴다, 뭐 이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미래부가 조직적으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방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한 경고와 함께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G 딸의 LG CNS 취업 특혜 의혹에 관한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후보자는 LG CNS 부사장을 지냈습니다. 딸은 고등학교 때 플로스를 했습니다. 제보에 의하면 대학을 가기에는 무리였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에서 그 아트 시네마를 전공을 합니다. 다시 한국으로 와서 연세대학에서 대학원을 마칩니다. 그리고 LG CNS의 R&D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IT 회사입니다.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딸에 대해서 고등학교 학교생활 기록부, 대학교 대학원 성적 증명서 사본, 입사 지원 서류, 입사 전형 결과, 또 입사 후에 인사기록 카드 및 근태 기록 지금 다 요구했습니다. 전혀 오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당당하게 자료 제출을 해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김부겸 그 행자부 장관께서는 자녀의 성적표, 생활기록부 등 모든 자료를 제출을 하셨고요. 충분히 검증을 받고 당당하게 장관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증여세인데요. 이 그 증여세 그 탈루 부분에 관해서 장녀 하남 아파트 증여세 탈루 부분이 지금 의혹이 갑니다. 이 의혹도 합리적 의심입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겠는데요. 자녀의 수입과 지출이 일정 정도는 맞아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자녀가 지금 아파트 2억 원을 냈는데 그 돈을 아버지께서는 여기 계신 유영민 후보자께서는 매달 150만 원씩 10년간 나에게 준 돈으로 다시 딸에게 돌려줘서 아파트 계약금을 치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50만 원 지난 10년간 통장 거래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없이는 질문이 불가능합니다. 의혹 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유지연 그 따님의 2007년부터 회사 입사부터 2011년까지 연말 정산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는 기존에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저 제출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제출이 안 된다라면 그 딸의 아파트 매입과 관련해서 증여세 탈루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그 위장 전입에 관한 겁니다. 그 유영민 후보자의 아내 되시는 최영자 씨께서는 지금 직업이 농부십니다. 지금 자료만, 예. 그래서 지금 양평으로 전입신고가 된 상태고 농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농부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농사 지을 목적이 아니고 농지 매입, 주택 건설의 그 목적으로 위장 전입했다는 의심이 갑니다. 따라서 이것을 위장 전입의 의혹을 밝히려면 관련 자료를 오전 중에 꼭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이용하고 있는 승용차의 하이패스 또는 톨게이트 진출입 내역, 그리고 배우자의 신용카드 거래 내역, 그리고 배우자와 장녀 유지연의 통장 거래 내역을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모든 그 자료들은 특별히 생성할 필요가 없고 그저 제출만 해주시는 것이면 됩니다.
얼마 전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가 우리 그 청문회를 단지 그 참고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청문회가 결코 참고용이 되지 않고 정말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청문회 검증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행정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수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나 분명한 것은 이거 셋 중에서 제가 이 자녀 그 특혜 취업에 대해서만큼은 오늘 분명히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제가 제대로 검증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문재인 정부의 지금 장관 후보자들께서 자녀 특혜 취업과 자녀 입학 취업이 비일비재합니다. 예, 마무리 끝내주세요. 자, 예, 중복되거나 뭐 다른 의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한 내용이나 이거는 좀 빼시고 좀 새로운 것만 해주시고 아까 김재경 의원님이 먼저 자료 손을 안 대셔서 그랬죠. 아니요. 제가 못 봤어요. 물론이요. 예, 물론. 근데 이쪽에 손을 안 드셔서, 자, 그럼 우리 박홍근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 들어서 정말 앞으로 이 과학기술과 ICT 분야의 수장을 뽑는 그런 청문회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도덕적 흠결이 있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그것 또한 오늘 질의의 과정을 통해서 규명하면 될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의사진행 과정을 지켜보니까 저는 너무나 이게 일방적이고 이게 의사진행 발언인지 사전 질의 시간이 지금 허용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국민들이 이걸 보면서 무슨 자료 요청이나 보겠습니까? 일방적인 매도와 일방적인 질의가 이미 시작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지 않겠어요? 좀 합리적이고 균형되게 진행을 하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먼저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야 간의 간사 협의 또는 이 위원회의 의견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 자료 제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는다면 후보자 측으로부터 왜 자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되지 않았는지 얘기하시면 됩니다. 지금 지휘하는 부분들은 저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미 저는 다 해명을 받았던 부분들이에요. 재탕 삼탕 다시 울고 먹어서 이제는 맛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질의 통해서 이 문제를 해명하면 될 일이지 자료 제출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다시 이렇게 일방적으로 후보자를 공격하는 듯한 질의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중복된 부분들에 대한 질의는 위원장님 바로 그것은 중간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끝까지 그냥 본인의 어떤 의사진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끝까지 그것을 시간을 그냥 보장해 주셔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공중파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지켜보는 국민들은 이 시간 어떻게 지금 지켜보는 겁니까? 후보자를 검증한 시간에 자료 뭐만 내놓으라. 이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을 겁니까? 이렇게 해서 오전 시간 다 보낼 겁니까?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 의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은 여러 번 누차 청와대도 해명을 했고 제가 여당 원내대표와 야당 원내대표들의 회동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청와대가 결코 그렇게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언제 대통령께서 참고인이라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규명해 주십시오.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시면 저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원내대표들 회동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는 당연히 이 국민들 앞에서 능력과 자질 그리고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이고 하자가 없다면 그것은 그 전제하에 참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청와대 그 비서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있는 그대로 다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있는 그대로의 팩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허위적인 말씀을 이런 공공연한 장소에서 하시는 것은 마땅치 않다.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그것은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부득이 이 말씀을 언급했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위원장님께서는 더 이상 의사진행 발언은 서면으로 받으시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받아서 후보자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인사청문회를 원활하게 하는 길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을, 인사청문회 시작 모두에, 위원장으로서 무조건 의사진행 발언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이해해 주시고, 하실 분들은 하시되, 좀 5분 다 채우지 마시고, 좀 짧게, 여야 의원님들 상관없이 좀 짧게 요점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예, 신경민 의원님. 예. 여에서 안 했으니까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재경 의원님 아까부터 요청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지금,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면서 보니까, 지금 네 분이 하셨는데요.
야당 쪽에서 박대출, 민경욱, 송희경, 김정재 네 분이 하셨는데 의사진행이라는 미명을 쓰고 사실상의 질문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조금 이따 5분밖에 저희들이 못하고 5분도 다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중간에 끊어질 겁니다. 뒤에 있는 분들은 아마 못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분들 이미 다 발언 시간을 소진했다고 보고요. 위원장께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슬쩍 피해서 사실상의 질문을 하는 데 대해서 또 방치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장께서는 항상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엄정한 위원장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다시 또 의심이 가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의 그 덕성과 자질을 좀 발휘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 이미 발언 다 하셨습니다. 이 네 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미 다 뭐 10대 의혹이다 뭐다 해서 딸 문제 계속 거듭해서 얘기했고 아파트 문제 얘기했고 그래서 이미 다 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발언 기회를 공평하게 또 5분씩 주는 게 저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15년 3월 19일에 대변인을 했던 박대출 간사께서 한 것을 인용을 하고 제가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박대출 간사가 15년 3월 19일에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책비전과 자질검증의 장이 되어야 할 인사청문회를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잡을 기회로 삼고 있다. 입으로는 변화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구태를 반복하는 행태가 매우 안타깝다. 인사청문회를 신상털기, 흠집내기로 몰고 가려는 시도는 구태 중에 구태다. 청문회도 열기 전에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적합하냐 안 하냐고 미리 규정을 하고 그에 맞춰 낙인을 찍고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 이럴 바에 청문회는 무엇 때문에 하는지 모를 일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를 한번 볼 때가 됐다. 과거형 청문회를 접고 미래형 청문회의 장을 새롭게 열어야 한다. 이 박대출 대변인의 얘기를 제가 결론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장녀 유지연의 통장 거래 내역을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모든 그 자료들은 특별히 생성할 필요가 없고 그저 제출만 해주시는 것이면 됩니다. 얼마 전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가 우리 그 청문회를 단지 그 참고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청문회가 결코 참고용이 되지 않고 정말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청문회 검증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행정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수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나 분명한 것은 이거 셋 중에서 제가 이 자녀 그 특혜 취업에 대해서만큼은 오늘 분명히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제가 제대로 검증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문재인 정부의 지금 장관 후보자들께서 자녀 특혜 취업과 자녀 입학 취업이 비일비재합니다. 예, 마무리 끝내주세요. 자, 중복되거나 이런 자료들은 이미 확보가 돼서 미래부에 가 있는데 미래부가 자료를 미리 주면은 이것저것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틴다. 뭐 이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미래부가 조직적으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방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한 경고와 함께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G 그 딸의 LG CNS 취업 특혜 의혹에 관한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후보자는 LG CNS 부사장을 지냈습니다. 딸은 고등학교 때 플루스를 했습니다. 제보에 의하면 대학을 가기에는 무리였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에서 그 아트 시네마를 전공을 합니다. 다시 한국으로 와서 연세대학에서 대학원을 마칩니다. 그리고 LG CNS의 R&D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IT 회사입니다.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딸에 대해서 고등학교 학교생활 기록부, 대학교 대학원 성적 증명서 사본, 입사 지원 서류, 입사 전형 결과, 또 입사 후에 인사기록 카드 및 근태 기록 지금 다 요구했습니다. 전혀 오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당당하게 자료 제출을 해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김부겸 그 행자부 장관께서는 자녀의 성적표, 생활기록부 등 모든 자료를 제출을 하셨고요. 충분히 검증을 받고 당당하게 장관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증여세인데요. 이 그 증여세 그 탈루 부분에 관해서 장녀 하남 아파트 증여세 탈루 부분이 지금 의혹이 갑니다. 이 의혹도 합리적 의심입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겠는데요. 자녀의 수입과 지출이 일정 정도는 맞아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자녀가 지금 아파트 2억 원을 냈는데 그 돈을 아버지께서는 여기 계신 유영민 후보자께서는 매달 150만 원씩 10년간 나에게 준 돈으로 다시 딸에게 돌려줘서 아파트 계약금을 치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50만 원 지난 10년간 통장 거래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없이 지난달 27일 위방위 전체 회의에서 유영민 후보자 자녀의 채용 특혜 의혹을 확인하고자 이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유영민 후보자는 LG CNS 부사장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회사에 큰딸이 다니고 있고 또 아들은 LG 계열사인 범한 판토스에 재직 중입니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두 자녀가 취직을 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상황인데 후보자와 자녀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들먹이면서 이 시간까지도 관련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토익, 토플 등 외국어 능력 시험 평가, 시험 응시 현황이나 자녀들이 소지한 자격증, 또 인턴이나 해외 연수 내역, 또 대학 시절의 장학금 수령 여부, 또 생활 기록과 성적 증명서, 또 현 직장의 인사 기록표 등을 사생활 노출 우려가 있어서 제출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 채용과 관련해서 떳떳하다면은 이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서 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된 바에 의하면 자녀들과 관련된 이런 질문이 불가능합니다. 의혹 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유지연 그 따님의 2007년부터 회사 입사부터 2011년까지 연말 정산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는 기존에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저 제출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제출이 안 된다라면 그 딸의 아파트 매입과 관련해서 증여세 탈루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그 위장 전입에 관한 겁니다. 그 유영민 후보자의 아내 되시는 최영자 씨께서는 지금 농부로 직업이 농부십니다. 요 지금 자료만 그래서 지금 양평으로 전입 신고가 된 상태고 농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농부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농사지을 목적이 아니고 농지 매입, 주택 건설의 그 목적으로 위장 전입했다는 의심이 갑니다. 따라서 이것을 위장 전입의 의혹을 밝히려면 관련 자료를 오전 중에 꼭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이용하고 있는 승용차의 하이패스 또는 톨게이트 진출입 내역, 그리고 배우자의 신용카드 거래 내역,